전남 노동운동의 산 증인, 진보 정치의 도약의 시대를 열어 제끼고 계십니다. 문정기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질문으로, 첫 질문으로. 첫 질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민수기 대표님께서 시를 쓰신다고 해서 참 놀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투쟁하는 그 노동운동하고 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됐거든요.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고향이 강진인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 또 영랑 김인식 선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랑 선생 시집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심리를 좀 묘사하는 쓰고 싶었는데 시를 어쩌다 쓰게 됐습니다. 시가 더 쉽죠, 소설보다. 솔직히 그러죠. 네, 대표님 원래는 굉장히 능력 있는 공무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자기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해. 쑥스럽구만요. 시장 연설문 6년,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선 4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시장 연설문을 잘 쓰려면 시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알아야 한다 해서 매일 아침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가지는 그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제가 참여를 했죠. 왜 이렇게 승승장구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어쩌다가 노동운동을 이렇게 길로 접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 네. 45 나이, 네. 또 잘 나가는 팀장급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가슴 한켠에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무거운 게 있었어요. 돌덩이처럼 무거운 짓눌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80년 5.18 강주 항쟁이 빚진 마음이었죠. 저는 이제 77년 유신 독재 시절의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시절을 쭉 해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고 학생들과 청년들, 노동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 사회를 진보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끌고 가는데, 공무원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좀 암담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때 한 2000년이면 적지 않은 나이셨는데 그때 5.18을 잊지 못한 이유가? 특히 이제 강주 5월 강주를 못 잊는 것은, 제가 청소년기를 강주에서 보냈어요. 4년 정도를 강주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포장, 빵, 배달도, 그런 고향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5.18이 일어났는데, 폭도로 그런 내 형님 누나가 살고 계시고 내 제2의 고향이 그 시민들이 폭도로 매도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 절대 이럴 리가 없다. 정말 건실하게 공무원 생활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안 노동운동을 하겠어! 막 이러면서 독립운동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 반응은, 아이들과 또 집에 계신 짝꿍님 반응도 어땠는지.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심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아이들하고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아빠였어요. 언젠가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테니 그리 알거라 이렇게 해서 얘들하고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고, 제 짝꿍은 사실 기초가 우리 둘 사이에는 튼튼합니다. 첫사랑입니다. 끝났네요. 게임 오버. 짝꿍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 야쿠르트를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다가 너무 이제 밖으로만 돌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어지고. 짝꿍이 우울증 비슷한 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동안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5시에 그 1시간 정도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코스가 있어요. 같이? 네, 그 코스를 12년 동안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어김없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나가서 야쿠르트를
걸리면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요구르트 배달할 때 예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달은 그나마 쉬워요. 수금하기 진짜 힘든데 그것도 같이 하셔야죠. 그게 진짜 수금을 그럼 수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텐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IMF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이렇게 벌어지죠. 부자들, 큰 기업들은 더욱더 부자 되고 잘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서 이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해고되고 나니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때하고 해고된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던 때하고 판이하게 달라지대요. 해고가 되니까 해고자의 서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도 알게 되고 정말 그 대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네. 맞아. 공무원 활동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직업에서 노동운동으로 네. 또 노동운동에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의 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인생 3막인가 뭐 인생 2막 요 정도이신데 이런 계기가 있으신지 진보 정치로의 입문의 계기가 있으신지. 결정적으로 저는 2013년 여수의 대림 폭발 사고 3사가 났을 때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다단계 하청 구조 또 안전을 소홀하게 생각해버리는 안전 문제를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이런 문제들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가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은 누가 바뀌느냐? 정치인들이 바뀌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더 큰 권익을 위해서 싸우려면 정치 투쟁이 전면에 서야 한다. 우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부익부 빈익빈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의 문제, 또 기후위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위기다. 여기 다들 공감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위주로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집값, 땅값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으면서 전남 지역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느낌? 박탈감, 상실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욱이 이제 전남 17개 구는 20년, 30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민중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풍기는 아우라, 풍기는 포스트만큼이나 살아온 연륜과 경륜 그리고 노동운동의 끝장판 산 증인의 우리 민정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